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광문고 1학년 국어 내신을 맡게 된 신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 초창기 멤버였었고 광문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도 다 내신을 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문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2학기 때부터 맡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광문고등학교의 국어 시험의 특징을 한번 먼저 보면서 제가 어떻게 광문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내신을 대비하게 해줄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광문고등학교 국어 시험의 특징은 외부 지문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1학기를 지낸 상태에서 지금 2학기 내신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광문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경우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교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국어 시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린다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일단 항상 외부 지문이 시험에 출제되어 왔었는데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부 지문의 범위가 미지정인 상태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교과서 범위의 문제들도 나오지만 외부 지문의 경우에는 안 알려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낼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시험 문제 낸다 라는 말인 거죠. 이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 겁니다. 게다가 문항수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그 작년 2학기 기말 때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작년 2학기 기말에서는 교과서 문제 비중이 63%,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의 비중이 37%이 정도였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봤던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교과서 지문의 비중이 더 낮아졌죠. 교과서 지문의 문제 비중이 54%, 외부 지문의 비중이 46%로 높아졌어요. 외부 지문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좀 가시화해서 한번 보여드린다면 굉장히 외부 지문 문항수가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거의 지금 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외부 지문의 문항이 어디서 나왔나를 봤더니 5년 전 모의고사 문제에 나와 있었던 지문이었던 2019년 6월의 지문도 있었고요. 독서 지문이었고 뭐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대중 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영역도 독서 2지문 나왔었고요. 최근에 현대시,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특정 지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로 하여금 어렵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겠죠. 그런 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범위 미지정, 이런 좀 큰 이슈 아래에서 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를 보면 이제 일반적인 내신 문제들은 뭐 광문고만의 특징은 아니니까 이런 건 차치하고서 광문고등학교의 국어 내신 시험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유형이 뭘까를 했을 때 제가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유형은 외부 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작품을 활용한 복합 지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정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 외부 문학 작품을 활용한 지문이 나오는 데다가 그 문학 지문 안에서 문학 개념과 관련된 문항이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실제로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문제 발문을 보시면 가와 나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와 나의 경우에는 다 외부 작품입니다. 교과서 안에 있는 작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2가지 외부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를 물어보는데 선택지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뭐 기억엔 시적 화자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니은에는 운율 형성, 디귿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한다. 뭐 리을은 함축적인 시어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문학 개념과 관련된 개념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문항이 나오고 있고 이 말은 즉슨 외부 작품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문학 개념에 대한 완벽한 숙지도 있어야지만 문항을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겠죠. 2번째 특징은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외부 지문이 나오는 데다가 외부 지문에서 서답형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서답형이 총 6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반이 외부 지문에서 나왔어요. 2개만 일단 가져와 봤어요. 2개 다 문학 파트에서 나온 문항이었는데요. 기억과 니은이 문맥적으로 의미하는 걸 설명해라.
기억이 의미하는 걸 서술해봐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뭐 기억, 여기 지금 있는 이 밑줄친 부분들의 작품들 있잖아요. 표회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눈 오는 지도라든지 이 작품들은 모두 교과서 작품 아니었고요.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처음 보는 작품을 보고 여기 각각의 시어의 의미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외부 지문을 활용한 서답한 문항이 딱 봤을 때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새로운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이제 요구하는 문항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니고 이 새로운 작품을 보고 각각의 시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문고 시험 어떻게 대비를 해 줄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크게 4가지로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내신의 근간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범위 내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는 친구들이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학교 필기가 반영된 필기 노트를 제공할 겁니다.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필기 노트를 모두에게 제공해 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주 테스트를 볼 건데요. 이 테스트 자체가 광문고 시험 유형과 동일하게 구성이 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더더더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클리닉을 진행할 건데요.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참여를 해야 하는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에 와서 특별한 좀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우리 광문고 시험의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매주 주간제 형태로 외부 지문을 대비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요,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 다 나갔을 때 새로운 지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매주 많은 양의 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매주 외부 지문 대비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릴 거다라는 게 저의 4번째 전략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필기 노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이게 학교 다니면 국어 선생님들이 앞반 뒷반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A쌤이 국어를 가르쳐, 그리고 나는 B쌤이 가르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많게는 3명, 4명까지도 선생님들이 다르신데, 그러면 앞반 친구들의 경우에는 뒷반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고 어떤 필기를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뒷반 친구들도 반대로 마찬가지죠. 근데 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앞반 선생님도 출제하시고 뒷반 선생님들도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필기를 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가 다 종합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필기 노트를 제공할 건데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었던 그런 필기 노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넣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필기 노트를 제공할 거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학교 시험 유형을 그대로 반영한 테스트를 제가 진행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내신 1주차 수업을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올 때 학생들은 오늘 배운 저번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기점으로는 저번 주죠. 그리고 오늘 이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에 관해서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습이자 학교 시험 내신을 이제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아예 항상 광문고 시험의 문항과 유형 그게 거의 동일한 식으로 테스트를 본다면 분명히 실전에서도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서답형 문항 항상 넣어놓고 그리고 보통 많이 나오는 보기가 제시되는 그런 문항들을 또 넣어놓고 여기는 지금 외부 지문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항상 넣어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항상 매주 테스트를 볼 거다. 그리고 통과를 하지 못하든 통과를 하든 클리닉을 오셔야 하는데 당연히 테스트에서 틀린 문항도 클리닉에서 다 질문 받아주고 할 건데요. 사실 클리닉에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단계별 문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예시 보시면 스텝 1, 스텝 2 이렇게 크게 제목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왔을 때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여기 굉장히 보기가 많아요. 이게 뭐 1번부터 10번 넘거든요.
이런 보기의 문제들을 보고 문제는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제시된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골라봐 라는 문제를 매주 클리닉에서 풀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항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다 골라낼 수 있어요. 그죠? 객관식의 경우에는 약간 어림짐작으로 감으로 답을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뭐가 적절하지 않은지 이 보기의 번호를 다 써봐 이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고, 우리 클리닉의 포인트는요, 이걸 다 맞출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가요. 여기 채점 횟수 그리고 여기 분석 이런 게 이제 써 있는데 뭐냐면 문항을 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답이 135였는데 처음으로 푼 친구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나 클리닉 쌤이, 조교님이 너 틀렸다 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푸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알려주지 않은 채로, 뭔가 힌트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다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다 맞출 때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이 클리닉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도 국어의 경우에는 감으로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맞추긴 맞췄지만 정확하게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또 적절한 설명은 얘랑 대비해서 왜 적절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국어 시험은 모호하다. 그리고 내가 맞춰놓고도 맞았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실전에서 들통이 날 수 있잖아요. 들통이 나겠죠. 또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또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요, 누적형으로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신 1주차 수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2주차 수업을 왔을 때 1주차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3주차에 왔을 때 2주차에 대한 시험을 보되 1주차를 보지 않게 되면 이게 한 5주차쯤 됐을 때는 가장 처음에 배웠던 걸 까먹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2주차 때는 1주차 시험만 보지만 3주차 때는 2주차, 1주차를 모두 포함한 문항을 풀게 될 거고, 5주차 때는 클리닉 시간에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모두 다 적층형으로 누적된 문항을 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광문고 친구들이 시험 범위에 한정된 문항들을 좀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외부 지문을 대비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릴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정규적으로 나가는 정규 과제집 말고요. 매주 외부 지문들을 담아놓은 과제집을 드릴 건데 주간지 형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day 1, day 2, day 3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매일매일 외부 지문을 풀어볼 수 있게끔 시중 문제집처럼 마치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외부 지문을 풀고 또 클리닉 그리고 테스트 이런 데에서도 계속 외부 지문을 마주하게 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광문고 시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문고 1학년 내신 수업은요, 금요반이랑 토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요반의 경우에는 7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될 거고, 토요반의 경우에는 4시부터 7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당장 이번 주에 개강하게 됩니다. 8월 16일에 개강, 8월 17일에 개강인데 사실 2학기 시험의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추석 연휴도 안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7주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전 대비를 빼면은 6주차 정도로밖에 구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또 시험 범위가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열심히 6주 동안 빡세게 달려서 여러분들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 전략을 짰고요. 이것과 함께라면 이 외부 지문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원에서 광문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 여름방학이 끝납니다. 자, 아쉽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개학이기 때문에 바로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관련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9월 25일부터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시간표는 안 나왔지만 9월 25일부터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는 점. 그러면은 8월 12일 날 개학을 하게 되면은 대략 5.5주에서 6주밖에 시간이 안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1학기 시험을 돌이켜 봤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시험 문제 유형은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대비에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내신 강좌 시간표 안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가변성이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시험 범위 내 지문 개수 또는 챕터의 개수가 또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안 되고가 항상 고정된 게 아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범위 양에 따라 교과서는 1개 챕터였던 적도 있고 2개 챕터였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문장 구조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개 챕터였어도 시험 대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모의고사였죠. 모의고사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들어갔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험 범위 지문 개수가 24개인데 요게 포함되면 시험 범위량이 올라가고 얘가 빠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 공부의 수월함 따라서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난이도, 즉 체감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EBS 부교재, 우리 광문고 1학년은 올해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을 사용하고 있죠. 자, 4개 챕터, 평균 20개 지문인데, 자, 요것도 모의고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문 개수가 가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더 해보실까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적지도 엄청 많지도 않은 적당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복병이 한 가지 숨겨져 있죠. 1학기 시험 2번 동안에는 시무엘과 기억나십니까? 예, 시무엘과 브루노의 우정을 그린 가슴 아픈 전쟁의 참상. 네, 파자마를 입은 소년 영어 소설이 시험 범위였다면 2학기 중간고사에는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AI 로봇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큰 주제로 조금 인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요 소설이 이번 2학기 영어 소설의 시험 범위입니다. 아직 교과서, 모의고사, EBS 부교재 시험 범위는 공표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영어 소설은 이미 선정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아, 이런 유형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는 학생 입장에서 아, 내가 저거를 약했던 것 같아. 나 저거를 좀 덜 준비했던 것 같아. 맞아, 저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요런 유형은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공부했다면 누구나 가볍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4개 항목, 여기 4개 항목에서 1등급이 갈리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네, 물론 요 문제 유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똑같이 나올지 여기서 무언가가 더 증가하고 감소하고 신유형이 추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1학기 시험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문제 유형 구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신유형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도 뭘 낼지 어떤 지문에서 어떤 유형으로 낼지 공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철저한 대비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영어 소설, 자, 근거 없는 예측 및 근거 없는 선별하지 맙시다. 근거 없는 예측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대. 뭐 지층 추론 준비할 거야. 지층 추론 나올 것 같대.
학교에서 공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 멋대로 공부량을 줄이고자 어떤 유형만 선별해서 공부하려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유형을 내겠다고 단 한 번도 공표하거나 공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어, 소설 공부한다고 생각합시다. 예, 인물, 배경, 사건, 인물 간의 관계, 시대적 상황 공부하시죠? 똑같습니다. 예, 신칭에는 필수고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에서 감점 요소였고 어법성 판단이 생각보다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법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범위가 가변적이다. 예,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적다, 많다, 이럴 거다. 요것도 함부로 예측하지 마시고 시험 범위가 공표되는 대로 하시던 대로 철저하게 분석에 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 기준이라기보다는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건데 선지어휘 보실까요? 아마 1학기 시험 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선지에 들어와 있는 어휘는 본문에 없었고 지문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가 같거나 반대인 동반어가 출제됐죠. 근데 문제는 선지에 출제된 어휘의 난이도가 고2 이상입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에 나왔던 어휘도 있기 때문에 선지 어휘의 난이도는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바로 어법 문제죠. 사실 어법 문제는 내용이나 어휘랑은 조금 다른 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풀고 나서도 찝찝하죠. 엄청 확실한 게 아니면 찝찝한 이유가 문장을 그냥 외웠기 때문일 거예요. 요번 2학기 내신 대비에 들어가실 때는 지금 나름대로 여름방학 때 독해나 문법, 어휘 부족한 거 공부하셨죠? 문법만큼은 배웠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서 문장별로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하신다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략할 거냐? 일단 대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다각적으로 지문을 분석한 풀컬러 분석본을 한 권 드릴 거고 이게 수업 교재가 될 겁니다. 예,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 놓았고요. 예, 시험 범위가 공표되는 대로 예, 당일날 작업을 완료해서 개강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인원 클리닉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클리닉에 오게 되면 자, 암기할 건 암기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확인합시다. 예, 와서 모든 거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 때 많은 것들, 여러분이 놓칠 만한 것들, 지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판서해 드릴 텐데 바로 선지 어휘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아까도? 예, 이 어휘 많이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한 2주 정도 나왔을 때 전지문 총정리한 윤대영어 매거진 예, 한 판으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모든 시험범위 있는 거 요것도 제공이 될 거고 당연히 워크북 제공됩니다. 워크북 그리고 매 시간마다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복습 테스트가 진행되고 수업 내용, 숙제 상태, 클리닉 상태 모든 것들 카톡 채널로 학부모님들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을 말씀드릴 텐데 대상을 4개로 나눴습니다. A부터 보실까요? 복습 테스트를 매 시간 본다 그랬죠? 제가 통과 기준을 공표할 건데 그 기준 미달자는 해당 주에 클리닉 와서 재시험 봐야 합니다. 대상 B, 숙제 굉장히 중요하죠. 숙제 상태가 불량하다. 여기서의 불량하다는 숙제를 다 못 해온 것도 있고 두 번째, 근거가 하나도 없이 정답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 불량한 겁니다. 또는 아예 못 내거나 안 내는 경우 있죠? 그 해당 주에 클리닉에 와서 완료하셔야 합니다. 검사까지 다 맡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도 잘 보고 숙제도 잘 해오고 수업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저 불안해요. 저 확인 좀 해주세요. 저 뭐 단원 시험 좀 봐주세요. 네, 희망해서 신청하시면 언제든 클리닉 참여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요 학생은 제가 직접 불러서 면담할 겁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쉬는 시간에 어떻니? 라고. 혹시 아이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어머니께서 또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가 혹시 학원에서도 그런가? 근데 볼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 공부 태도가 불량하다. 바로 면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신은 정해진 지문을 누가 더 많이 반복했고 더 많이 반복해서 누가 숙달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공부 태도가 불량하면 성실함이 떨어지겠네요. 면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표 안내입니다. 예, 반은 총 3개로 1학기와 동일합니다. 화목반이 하나 있고 금일반이 하나 있고 두 반은 주 2회고 교재, 진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화일반, 예를 들면 목금반 이렇게 조합이 가능한데 시간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 1회 반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입니다. 아침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주 2회 반에서 다뤘던 모든 진도를 하루에 다루기 때문에 많은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3일이 화요일입니다. 8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반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8월 달에 공휴일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요번 추석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 목요일이네요. 화목반 친구들 저는 정상 수업 진행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대연휴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부터 9월 18일 수요일까지 엄청난 연휴네요. 정상 수업 진행합니다. 학원으로 보내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9월 25일이 시험 시작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시험 일주일 남습니다. 긴장을 놓치거나 긴장을 내려놓거나 갑자기 공부가 내려가면 달리기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뛰려고 하면 힘든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똑같습니다. 예, 긴장의 끈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상 수업 진행합니다. 자, 제가 닉네임이 윤대영어입니다. 윤대영 영어를 줄여서 윤대영어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이버에 윤대영어 검색하시면 제 거 블로그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학원에 혹시 문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학원 본관과 제가 수업을 하는 관이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조금 다릅니다. 네, 본관은 GS 건물 2층 노브랜드버거 옆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공간, 제 연구실도 같이 있는 공간인데 이삭토스트 건물 아시죠? 거기 4층이 제가 수업하는 공간이고 1층에 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클리닉은 가급적이면 연구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광문고 1학년 영어 2학기 시험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자, 학생들은 시험범위 많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놓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 더 꼼꼼하게 내용 이해 들어갑시다. 1학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1학기 내신 등급 보시고 전교 등수 보시면서 고민 아닌 고민도 해보셨을 거고 불안 아닌 불안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걱정 아닌 걱정도 있으실 텐데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시험 범위량이 정말 막 헐떡일 정도로 많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할만하다. 영어 내신 대비 할만하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신 대비 때 조금만 성실히 했다면 1등급, 2등급 나왔을 텐데 라고 말은 많이 하죠. 자,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헐떡일 정도로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다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1등급은 확보될 겁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럼 2학기 내신 대비 정규반 개강 수업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